북한의 핵개발. 네. 지금까지 이제 세 차례 핵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4차 핵 실험을 언제 하느냐. 네. 또 그 핵실험 기술은 어디까지 발전되어 있느냐. 네. 이게 사실은 또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미 북한은 핵과 경제 개발이라는 병진 정책을 추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언제든지 핵 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놓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뭐 언제 하겠다라는 것은 아마 이건 북한의 선택의 문제지 우리의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그러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든가 여타 국가들에 대해서 협상을 하자라는 압박 전술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연 어느 시점까지 북한이 그런 압박 전술에서 압박 전술을 유지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과연 진짜 행동을 옮길 것인지 상당히 좀 그 불안정성이 좀 높아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아마 그러한 관점에서 우다웨이가 지금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적어도 북한이 만약에 4차 핵실험을 하고 아니면 뭐 또 미사일 실험을 한다 했을 경우에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되겠죠.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제한적으로 지금 이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4차 핵실험을 감행을 했을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실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유도가 될 것이고 미국은 아마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면서 뭔가 새로운 대화와 협상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다웨이가 방문하지 않았나. 따라서 평양 방문. 그러니까 지금 우다웨이가 방문한 거는 북한의 뭐랄까 이제 사실은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화 공세를 펼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최근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도 했고. 네. 그런데 또 그 중간중간에 뭐 단거리 미사일 계속 발사하고. 네. 뭔가 핵기지를 좀 심상치 않은 그런 조짐도 보이고. 예. 이게 4월 핵실험 내지 5월 핵실험 이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더 엄청난 파국으로 간다. 그렇죠. 이런 판단이 아마 중국 정부 내에서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으로서는 만약에 4차 핵실험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되고 또 미국이 상당히 중국을 압박하게 될 겁니다. 중국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제대로 북한을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사실 또 일부에서는 미국이 만약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포위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간파했을 경우에 중국으로서는 여하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기보다는 일단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우다웨이가 이제 평양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아마 미국을 가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에 가서 새로운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것이고 어떠한 형태로든 뭐 육자회담, 본회담이 아니더라도 과거와 같이 뭐 중국의 중재하에 미국과 북한이 한번 회담을 갖는다던가 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북미 대화가 직접 대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과거 사례 보게 되면 그러한 경우에 항상 중국의 중재하에 미국과 북한이 모여서 회담을 갖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죠. 예를 들어서 229 합의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경우고요. 또 94년에도 마찬가지였고 따라서 지금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그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펼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이 만약에 전개되면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중국 중재하에 북한과 미국이 대화한다. 그럼 우리 정부는 쏙 빠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배제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대비해서 한미 간의 공통된 입장을 정립을 해야 될 것이고 아마 제 생각에는 한미 간에 이미 공통된 입장이 정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적어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229 합의 플러스 알파는 북한이 해야 된다. 즉 그 핵시설의 폐쇄와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사찰을 받아들이는 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가야지 우리가 회담에 임할 수 있다. 선 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한미 간에 공통되게 유지되고 있는 그 합의 사항인 거로 생각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을 통해서 우리의 합일된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는 게 한국으로서는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북한의 핵 능력이 대체 어느 수준인가. 뭐 보도는 막 뭐 10개다, 20개다, 뭐 우라늄탄으로 이제 지난번 3차 핵실험은 우라늄탄을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핵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 왔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뭐 참 어려운 거죠. 미국 알기가 쉽진 않죠. 쉽진 않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는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과거 북한은 25kg에서 40kg 정도 플루토늄을 갖고 있고 우라늄도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은 지금 가지고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과연 핵탄두를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 거의 거의 끝나가는 단계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핵을 보려면 미사일 능력을 봐야 되는데 같이 봐야죠.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운반수단이 충분히 됐다라고 보여질 수 있죠. 지금 지난번에 그 은하 3호 실험을 한 걸 보면 거의 성공적이었다라는 거죠. 과연 다시 근데 가다가 떨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쭉 올라갔고 다시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건데 그것에 플러스 탄두 중량을 얼만큼 가볍게 하느냐 실을 수 있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실험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대개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만약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그 실체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얼마 전 그 북미 사령관 평가에 따른 충분히 미사일 능력 갖고 있고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보수적인 평가가 아닌가, 안전한 평가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